어머니, 밥은 안 차려요. 짜장면 드실래요? 이거 먹어볼래? 우리 집은 냄새나는 음식 안 놔둬요. 이거 아들이 좋아하는 거야. 어머니, 요즘 누가 그렇게 힘들게 반찬 싸와요? 저희는 냄새나는 음식 집에 두는 거 싫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김치찌개까지 손때 묻은 포장지로 하나하나 정성껏 싸서 3시간 기차길 내내 품에 안고 왔는데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이 반찬이 어쩌다 며느리에게 천대를 받아야 하는지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지도 않더니 그 다음날 관리실 아저씨가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다니 반찬에서 나는 정겨운 멸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이 반찬이 사라진 상황과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팠는지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아들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 기다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엄마, 이번 주말에 한번 놀러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새벽 5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트 갈 시간도 없어서 집에 있는 재료로 뭘 해갈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아들이 어릴 적에 제일 좋아하던 멸치볶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멸치 하나하나 머리 떼고 기름에 바삭하게 볶아서 설탕 조금, 간장 조금, 손맛에 배인 그 맛 있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건 아무래도 다르더라고요. 콩나물 무침도 했어요. 아들이 학교 도시락에 꼭 넣어달라고 하던 그 콩나물 무침. 참기름 향이 고소하게 올라오니까 아들 어릴 적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김치찌개도 끓였어요. 묵은지로 푹 끓여서 국물이 시원하고 깔끔하게 아들이 감기 걸릴 때마다 해줬던 그 맛 그대로요. 손때 묻은 포장지에 하나하나 정성껏 싸면서 며느리가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차표도 미리 사두고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무거우니까 손이 좀 아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며느리도 이제 마음 열어줄 때가 됐구나. 기차에 앉아서 3시간 내내 그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혹시 국물이 새거나 반찬이 상할까 봐서요. 창밖으로 풍경이 휙휙 지나가는데 저는 온통 아들 집 생각뿐이었어요. 며느리가 어떤 표정으로 맞아줄까? 아들은 제 반찬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마치 처음 시집 가던 날처럼요. 기차에서 내려서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는데도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런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머리도 다시 빗고 옷도 한번 정리하고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딩동하고 초인종 소리가 나더니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문이 열렸는데 며느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표정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반가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더라고요. 어머니, 밥은 안 차려요. 짜장면 드실래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어서 오세요도 아니고, 짜장면 드실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라고요. 아, 아니야. 내가 반찬을 좀 해왔어. 가방을 살짝 들어 보이면서 말했는데
며느리 표정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는 뒤돌아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를 현관에 혼자 서 있게 두고 말이에요. 현관에 서서 잠깐,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 순간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공기가 차갑더라고요.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가움이었어요. 아들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TV만 보더라고요. 응, 반찬 좀 해왔다. 제가 가방을 식탁에 올리고 하나하나 꺼내는데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멸치볶음통을 열었을 때 그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집에서 만들 때는 그렇게 좋았던 냄새인데 왜 그 순간엔 제가 민망해지더라고요.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멸치볶음이랑 콩나물 무침이랑. 아들이 그제서야 일어나서 왔어요. 아,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그 말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진짜 고마워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냉장고에 자리가 없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시간 기차기를 품에 안고 와서 새벽 5시부터 정성껏 만든 반찬인데 냉장고에 자리가 없다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는데 며느리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괜찮아요. 어머니 냉동실에라도 넣어둘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며느리 표정을 보니 그것도 반갑지 않은 눈치였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맺히려고 하는데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냥 조금씩만 먹고 나머지는 버려도 된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쪽을 돌아봤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어쩔 줄을 몰랐어요. 1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순간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기대했어요. 그래도 식사는 함께 하겠지. 제가 가져온 반찬도 같이 먹어보겠지. 밥 해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냉장고 앞에서 뒤돌아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배달시킬 거예요. 배달이라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반찬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배달 음식을 시킨다고? 네. 평소에도 거의 안 해 먹어요. 바쁘거든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나중에 드시면 돼요. 나중에 드시라고요. 저 혼자서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30분 후에 치킨이 왔어요. 치킨하고 콜라. 그리고 치킨무. 식탁에 앉았는데 제 앞에는 치킨만 있고 제가 새벽부터 만든 반찬들은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 치킨 드세요. 아들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저는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멸치볶음도 좀 꺼내서 같이 먹을까? 제가 용기를 내서 말해봤어요.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확 돌아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냄새나는 음식 안 둬요. 냄새 나는 음식이라고요. 제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멸치 하나하나 손질해서 볶은 그 멸치볶음을 냄새 나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냄새 난다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비린내 나고 기름 냄새 나고 저희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먹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봤어요. 뭔가 말을 해주기를, 엄마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냥 치킨만 뜯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김치찌개도 냄새 나죠? 김치 냄새 저희는 그런 자극적인 음식 안 먹거든요.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음식을 가져온 것처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버리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는 안 먹을 거니까. 버리라고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더니 제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버릴게요. 냉장고에 두면 냄새 배어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식탁 앞에서 제 보는 앞에서 제 음식을 버리겠다고요? 정말로 제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멸치볶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통째로. 그 다음에 콩나물 무침. 그 다음에 김치찌개. 새벽 5시부터 만든 음식들이 하나씩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그래도 조금은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 정말 그런 음식 못 먹어요. 느끼하고 짜고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고요. 40년 넘게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키웠는데 건강에 안 좋다고 했어요. 아들을 또 봤어요. 엄마, 며느리가 못 먹는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나쁜 음식을 가져와서 집안을 더럽힌 사람처럼. 마지막 반찬통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3시간 기차를 타고 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제 정성이 쓰레기가 됐어요. 그것도 제가 보는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치킨 먹던 그릇들을. 제 반찬통은 싱크대 옆에 깨끗하게 씻어서 놓여 있었어요. 반찬통은 씻어뒀어요. 가져가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는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며느리가 제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집 안 공기가 너무 답답해서 산책이라도 하자 싶었거든요. 잠깐 나갔다 올게. 며느리한테 말했더니 고개도 안 돌리고 네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워서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1시간 정도 돌아다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관리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걸까요? 아,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했더니 그 아저씨가 더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어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뭘 맛있게 드셨다고요? 아, 어제 며느리분이 가져다 주신 반찬들이요. 정말 집에서 만든 맛이 나더라고요.
요즘 보기 드문 정성이에요. 제가 만든 반찬이요. 며느리가 가져다 줬다고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반찬을 언제 가져다 줬나요? 어제 저녁 때요. 멸치볶음이랑 콩나물 무침이랑 정말 어릴 적 어머니 손맛이 생각났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며느리가 제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반찬들이 관리실로 갔다는 거예요? 그 김치찌개도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서 다 먹었습니다. 며느리분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며느리 요리 솜씨라고요. 제가 새벽 5시부터 만든 음식을 며느리가 만든 것처럼. 잠깐만요. 아저씨, 그 반찬을 며느리가 직접 가져다 줬다고 하셨어요? 네, 어젯밤 9시쯤이었나?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관리실에서 수고 많으시다면서요. 9시면 제가 화장실에서 울고 나온 다음이었어요. 그 시간에 며느리가 제 반찬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지어머니 솜씨인가 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잘 안 만드는데 며느리분이 참 훌륭하시네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음식들은 제가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혹시 며느리가 뭐라고 했나요? 그 반찬에 대해서요. 그냥 정성껏 만들었으니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겸손하시던데요. 정성껏 만들었다고요. 정성껏. 제가 만든 걸 며느리가 정성껏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그 반찬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은 제가 만든 거라고 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처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분께 잘 전해주세요. 관리 아저씨는 활짝 웃으면서 관리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에요? 제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면서 왜 관리실에 가져다 줬을까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설마 며느리가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낸 건 아니겠지? 아니면 처음부터 관리실에 줄 생각이었던 걸까? 왜 제가 보는 앞에서 버린다고 했을까? 집에 들어갔을 때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녀오셨어요? 응. 저는 며느리 얼굴을 쳐다봤어요. 혹시 뭔가 표정에서 드러나는 게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며느리야, 네, 어제 그 반찬 말이야. 네. 어제 반찬이요?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말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버렸다고 했잖아. 쓰레기통에. 맞아요. 버렸어요. 왜요? 정말 뻔뻔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실 아저씨가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를 하던데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굳어지더니 금세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어요. 그러세요? 잘 됐네요. 너가 가져다 준 거야? 네. 버리기 아까워서요. 관리실 아저씨가 혼자 사시던데 드릴까 해서요. 버리기 아까워서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왜 제 앞에서 버린다고 했을까요? 왜 쓰레기통에 넣는 신용을 했을까요? 제 가슴 속이 복잡하게 뒤섞였어요. 화가 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내 앞에서?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 봐요. 안 먹는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기분 나빠한다고요.
그래서 제 앞에서는 버리는 척하고 뒤에서는 관리실에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배려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인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손주 민준이. 할머니, 민준이가 반갑게 뛰어와서 안겼어요. 그래도 손주만큼은 저를 반겨주니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우리 민준이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할머니 언제 왔어요? 어제 왔어. 할머니가 반찬도 해왔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더라고요. 민준아, 손 씻고 와. 피자 주문했어. 또 배달 음식이었어요. 점심도 배달 음식. 엄마, 할머니 음식은 안 먹어요? 민준이가 순수하게 물어봤어요.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손주라도 제 음식을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할머니 음식보다 피자가 낫지? 며느리가 민준이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데도 할머니 음식보다 피자가 낫다고요. 그런데 할머니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안 돼. 할머니 음식은 너무 짜고 기름져. 너 아토피 있잖아. 아토피라고요. 제 음식이 아토피를 악화시킨다는 말인가요? 며느리야. 그래도 제가 말하려는데 며느리가 확 돌아보더라고요. 어머니, 민준이 건강 문제예요. 이해해 주세요. 건강 문제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피자가 왔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민준이가 자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할머니는 뭐 먹어요? 할머니도 피자 먹어. 근데 할머니 음식은 정말 안 먹어봐도 돼요? 안 돼. 민준아, 할머니 음식은 어른 음식이야. 너는 피자 먹어. 어른 음식이라고요. 마치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나쁜 음식인 것처럼. 그때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 우리 집 음식은 어때요? 응? 엄마가 만든 음식 말이에요. 맛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며느리는 요리를 안 한다고 했는데 민준아, 엄마는 요리 안 해. 바쁘거든.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요리해주면 안 돼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안 돼. 할머니는 손님이야. 손님이 요리하면 안 되지. 손님이라고요. 제가 손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민준아,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머니는 우리 집 방식을 모르셔. 우리는 깔끔하게 살아야 해, 알겠어? 깔끔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럼 제가 만든 음식은 더러운 건가요? 깔끔하지 않은 건가요? 민준이가 시무룩해졌어요. 알겠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까지 제 음식을 못 먹게 하다니. 할머니, 미안해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그런데 며느리가 또 말하더라고요. 민준아, 그리고 할머니 앞에서는 집 밖 이야기 하지 마. 할머니가 오해하실 수 있어. 집 밖 이야기요? 뭔 집 밖 이야기? 제가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민준이가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할머니 자랑이라고? 어떤 자랑? 할머니가 요리를 엄청 잘한다고 친구들이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손주는 나를 자랑해 주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친구들이 오해할 수 있어. 오해라고? 네, 요즘은 다들 건강한 음식 먹잖아요. 할머니 음식은 옛날 방식이니까 친구들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옛날 방식이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며느리야, 그건 좀. 어머니, 요즘 세상이 그래요? 저희도 민준이 때문에 조심해야 하거든요. 민준이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요. 제가 손주한테 해가 되는 할머니라는 말인가요? 할머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응, 민준아. 할머니 음식 정말 못 먹어봐요. 민준아, 그만!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민준이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가 저를 무서워하게 만들다니, 손주 앞에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다니, 민준이는 가서 숙제해. 네.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쪽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눈빛이 너무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식탁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았어요. 며느리야, 네, 손주 앞에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민준이 교육 때문에 교육 때문이라고요. 제가 손주 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그래요? 아이들한테 올바른 식습관 가르쳐야 하잖아요. 올바른 식습관이라고요. 그럼 제가 40년 넘게 가족을 먹여 살린 음식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해요. 할머니가 올 때마다 음식 이야기만 하니까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손주가 저를 부담스러워한다고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손주마저도 저를 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모욕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나마 아들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얘야, 제가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을 말해보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손주 앞에서의 모욕, 관리실 사건까지 다 말이에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아들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뭐 먹을까? 치킨? 아니면 중국집? 또 배달 음식 얘기였어요.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내가 반찬을 해왔는데 아, 맞다. 엄마가 반찬해 오셨죠? 그제서야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거 먹을래? 제가 기대에 차서 대답했어요. 그래, 오랜만에 엄마 손맛 좀 보자. 그런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 반찬들 어제 다 처리했어요. 처리했다고? 네, 상할까 봐서 관리실에 가져다 줬어요.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제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했던 일을 말해야 할까요?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그럼 오늘은 뭐 시켜 먹을까요? 아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제 마음이 답답했어요. 아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식탁에 앉아서 짜장면을 먹는데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들아, 네. 엄마? 엄마가 이번에 처음 와봤잖아. 네, 그러게요. 그동안 바빠서 죄송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가 말하려는데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짜장면 맛있어요? 제 말을 자르더라고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결국 말을 못했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서야 아들과 둘이 남게 됐어요. 아들아, 잠깐만. 왜요? 엄마? 며느리 말이야. 제가 용기를 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엄마를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아들 표정이 조금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며느리가 원래 좀 내성적이에요. 나쁜 마음은 없어요. 내성적인 게 아니라 정말 차가워. 내가 만든 음식도 냄새 난다고 하고
엄마, 아들이 제 말을 끊었어요. 며느리 들으면 어떡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나한테 이해해 달라고요. 며느리는 이해하라고 하고 아들도 이해하라고 하고 그럼 제 마음은 누가 이해해 주나요? 아들아, 그래도 엄마 마음 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아요. 엄마, 근데 며느리도 적응하는 중이니까. 적응하는 중이라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적응 중이라고요. 10년이나 됐는데 언제까지 적응해야 하는 거야?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시어머니를 어려워해요. 시어머니를 어려워한다고요. 그럼 제가 무서운 시어머니라는 말인가요?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반찬도 해가고, 손주도 예뻐하고, 엄마,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며느리가 부담스럽다고요? 제가 부담스러운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음식 같은 거 며느리는 요리 안 하는 스타일인데. 엄마가 자꾸 음식 얘기하니까. 자꾸 음식 얘기를 한다고요. 저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온 것뿐인데, 그게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굳이 뭘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굳이 뭘 해주려고 하지 말라고요. 제가 뭘 해주려고 했나요? 그냥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아들아, 그럼 엄마는 여기서 뭐하고 지내라는 거야? 그냥 편하게 쉬세요. TV 보시고, 산책하시고. TV 보고 산책하라고요. 제가 여기 구경하러 온 게 아닌데. 아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가족이고 싶어. 며느리하고 친해지고 싶고, 손주하고도 가까워지고 싶고. 엄마, 그런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요? 아, 별거 아니야. 엄마한테 좀 쉬시라고 했어. 아들이 대답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편하게 계시라고요?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뭐 드실 거예요? 또 시켜 먹을까요? 며느리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엄마 계신데 집에서 해 먹는 게 어떨까? 아들이 말했는데 제가 기대했어요. 드디어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건가 싶어서. 그런데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요리 못해요. 어머니가 하실래요?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며느리가 못한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 그냥 편하게 시켜 먹자. 엄마, 며느리 힘들게 왜 그래?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 거예요. 제가 요리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힘들어 한다고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아들아, 엄마,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제가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집안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한테까지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지금 며느리 편에서 저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제가 여기서 완전히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방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관리실 아저씨 말, 며느리의 태도, 아들의 말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순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며느리야, 제가 말했더니 며느리가 돌아봤어요. 네, 어머니. 어제 그 반찬 말이야.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반찬이요? 관리실에 가져다 줬다며. 네. 버리기 아까워서요. 여전히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에 한 말에 며느리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관리실 아저씨가 고마워하더라. 어머니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 며느리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 그러셨나요? 응.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저씨가 며느리 요리 솜씨가 대단하다고 하더라. 그 순간 며느리가 확실히 당황했어요. 제가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너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다며? 정성껏 만들었다고? 며느리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넥타이를 매다가 돌아봤어요. 뭔 얘기예요? 아들아, 내가 들어봐. 제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내 반찬을 관리실에 가져다 주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대. 뭐라고요?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야? 제가 다그쳤어요. 그냥 가져다 준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제가 놓칠 뻔한 걸 하나 더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또 있어요? 며느리가 짜증을 냈어요. 어제 밤 9시에 가져다 줬다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9시면 나한테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한 다음이야. 그 말에 아들이 확 돌아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가 내 보는 앞에서 내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런데 그걸 다시 꺼내서 관리실에 가져다 줬다는 거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그게 사실이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안 버렸어요. 그럼 뭐야? 제가 물었어요. 그냥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실수를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안 먹을 거니까. 그 순간 저와 아들이 동시에 멈췄어요. 뭐라고 했어? 아들이 물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이 뭘 말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안 먹는다고 했잖아. 제가 말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안 먹을 거면서 왜 내 앞에서는 냄새 난다고 했어? 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했어?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여보,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 당신이 냄새 난다고?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제가 다가섰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3시간 기차 타고 와서 새벽부터 만든 음식을 냄새 난다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만든 것처럼 남한테 주고. 그게 뭐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뭘 생각하고 그런 짓을 한 거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야. 내 마음은 어떡하고?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제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내 엄마가 이렇게 모욕당했는데 진정하라고? 엄마, 며느리도 잘못했지만 또 며느리 편들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저만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소리쳤어요. 반찬 해주는 게 잘못이야? 손주 예뻐하는 게 잘못이야? 며느리가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그렇게 싫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이야. 내 마음 아픈 건 생각 안 해?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간다고? 네, 엄마 며느리도 사과했잖아요. 사과했다고요. 그 한마디 사과로 제 상처가 다 나을 줄 아나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얘야, 내가 너희한테 뭐야? 내가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야?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제 정성도 제 마음도 모두 짐이 되는 존재라는 걸. 그 반찬 다 관리실로 갔다며?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저는 일어섰어요. 내 정성을 짐짝 취급하는 집이라면 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집안 공기는 찢어질 듯 긴장됐습니다. 내 정성을 짐짝 취급하는 집이라면 저는 천천히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내가 더는 올 이유도 없겠지. 그 말이 집안에 울려 퍼지자 아들과 며느리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단단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조용해. 제가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10년 동안 기다렸다. 며느리가 마음 문을 열어줄 때까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내 음식을 냄새 난다며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걸 남한테 주면서 자기가 만든 것처럼? 제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자격지심에 그랬습니다. 자격지심? 어머니가 늘 아들을 위해 반찬을 해오시는 게 제겐 부담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격지심은 핑계일 뿐이다. 제가 바로 반박했어요. 그 핑계로 내 정성을 버린 건 변명할 수 없는 모욕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가 요리 잘하시고 살림 잘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멀리하고 싶었어요. 제 못난 모습이 더 드러날까 봐서요. 며느리의 속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그제서야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못난 건 핑계가 안 돼. 그 핑계로 사람 마음을 짓밟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3시간 기차 타고 와서 새벽 5시부터 만든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는 며느리.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걸 남한테 주면서 자기가 만든 것처럼 거짓말하는 며느리. 며느리가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음식인데 내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야, 나는 내가 요리 못하는 거 탓하지 않았어. 살림 서툰 것도 뭐라고 안 했어. 그런데 왜 내 마음을 짓밟았어? 며느리가 더 큰 목소리로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내 상처받은 마음은 어떡하고? 그때 손주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왜 다들 울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속상해요? 응. 민준아, 할머니가 좀 속상해.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어요? 며느리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화내지 마세요. 엄마도 울고 있어요. 민준이의 말에 제 마음이 좀 풀렸어요. 아이는 죄가 없는데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저 마음을 받아주는 데서 시작된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인정해달라는 거였어. 내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지 말고 고마워해달라는 거였어.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네. 약속드려요. 어머니 마음 소중히 받을게요. 아들도 말했어요. 엄마, 저도 앞으로는 엄마 편들게요. 약속해요. 그제서야 제 마음이 풀렸어요. 분노 끝에야 알게 된다. 가족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받아주는 데서 이어진다는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 정말요?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너하고 함께 요리해보자. 네. 꼭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민준이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와, 할머니 또 오신다.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민준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간단한 김치볶음밥을 해 먹었어요. 며느리가 서투르게나마 저를 도왔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잘한다. 아들도 설거지를 도왔어요. 엄마,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에요. 오랜만에 가족다운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 멸치볶음 만드는 법 꼭 가르쳐 주세요. 그래. 꼭 가르쳐 줄게. 민준이도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요리 배울래요. 우리 민준이도 배우자.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때로는 화를 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참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할 말은 해야 관계가 바로 선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